안녕하세요. 맘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닝 자켓 만들기 봉제 시간입니다. 후드의 중심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박음질을 하고 위에 부분은 골선 재단을 했습니다. 먼저 뒤 중심을 먼저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후드의 중심을 박음질한 후에는 시접을 한꺼번에 오버록 스티치를 하고 다림질을 해서 시접을 한쪽으로 젖힙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해줍니다. 골선으로 재단한 후드의 앞쪽 부분을 중심을 맞추어서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여기를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제를 하겠습니다. 이 후드는 다른 후드와 다르게 앞쪽이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예쁩니다.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줍니다. 시접선에는 오버록을 합니다. 오버록이 끝나면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한 후에 시접은 앞쪽으로 접어서 앞쪽에서 탑 스티치를 한 번 더 겉면에서 해줍니다. 어깨에 시접선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는 바느질 하기 전에 오버록 스티치를 먼저 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소매의 앞과 뒤를 중심선을 맞추어서 바느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서 시접을 뒤쪽으로 넘겨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겉면에서 탑 스티치로 한 번 더 시접을 눌러줍니다.
몸판을 펼쳐놓고 암홀 둘레에 소매의 앞과 뒤쪽을 맞춘 다음 암홀 둘레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바느질합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 부분에는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다림질을 했고, 시접을 이렇게 팔 쪽으로 젖혀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몸판과 소매 부분을 한꺼번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은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고 시접을 뒤로 젖혀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퍼를 달아줄 위치에 심지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심지는 양쪽에 모두 지퍼 위치에 심지를 옷감의 안쪽 면에 부착을 합니다. 후드의 안단에도 심지를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후드와 연결을 하기 전에 단축구멍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안단을 부착하겠습니다. 후드의 안쪽 면에 단축구멍이 만들어질 안쪽 면에 심지를 먼저 부착을 합니다. 그런 후에 겉면에서 단축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단은 가장자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3cm 폭의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서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단은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옷이 값어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진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단 가장자리에 바이어스 봉제를 해주면 훨씬 옷이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어스 봉제는 먼저 이렇게 겉면에서 봐가지고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앞 안단과 뒤 안단 모두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로 가장자리를 박음질을 해서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나게 그렇게 봉제를 합니다. 안단에 어깨선을 봉제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선을 이렇게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한 후에 바이어스로 바느질한 끝부분의 시접선을 삼각형으로 안으로 접어넣고 이렇게 겉면에서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장자리가 아주 삐져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됩니다. 몸판과 안단을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요 사이로 지퍼를 봉제를 할 겁니다. 지퍼를 달기 전에 먼저 밑단 시보리를 양옆을 10cm씩 잡아다리지 않고 봉제를 하겠습니다. 시보리는 5cm 폭의 시보리를 사용할 건데 재단을 할 때는 높이는 12cm 시접 포함입니다. 12cm와 옷감의 밑단의 길이의 70%를 적용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먼저 자켓의 밑단 쪽에 보면 여기에 10cm 앞쪽에 양옆으로 10cm 먼저 시보리를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안단도 같이 한꺼번에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몸판과 시보리와 그리고 안단을 한꺼번에 밑단을 앞 중심의 밑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밑에 부분의 시접을 10cm만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보리나 아니면 밑단이 따로 있는 점퍼나 자켓 같은 경우에 지퍼를 달을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먼저 박음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퍼를 달기 전에 후드도 봉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후드를 봉제하기 위해서 후드끈을 만듭니다. 후드끈은 가로가 5cm, 세로가 100cm입니다. 5cm를 접고 접어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점선 모양을 따라서 안단을 박음질을 합니다. 몸판과 후드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지퍼를 봉제하겠습니다. 지퍼를 봉제하기 위해서는 겉면에 지퍼 달릴 위치에 시접을 미리 선분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밑단의 시보리도 절반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시보리 밑단 절반까지가 지퍼가 달려야 할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옷감의 겉면에서 지퍼도 겉면이 지퍼의 겉면입니다. 지퍼의 겉면이 옷감의 겉면과 마주보도록 우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저는 손바느질로 임시 고정 바느질을 해놨습니다. 먼저 옷감과 지퍼를 먼저 바느질을 한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안단을
지퍼에 고정해주는 그런 바느질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단을 15리 쪽에서 10cm만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봉제를 하고 나면 안단을 봉제를 할 겁니다. 자켓의 겉감과 지퍼를 손바느질로 이렇게 임시 바느질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를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는 지퍼 노루발을 사용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저는 지퍼를 사용할 때 점퍼용 지퍼가 없어서 그냥 일반용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자켓을 할 때는 점퍼용 지퍼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몸판과 지퍼의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몸판과 지퍼의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안단과 지퍼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침핀으로 안단과 지퍼를 고정을 합니다. 이때 시침핀은 지퍼 쪽에서 꽂아줍니다. 지퍼 쪽에서 박음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박음질을 할 때는 지퍼 쪽에서 아까 지퍼를 박음질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퍼 쪽에 그 박음질한 선 위에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안단 쪽에서 본 지퍼 재봉 모습입니다. 겉면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밑단 15리 10cm 박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밑단 15리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15리는 본래 몸판보다 70% 작게 했으므로 15리를 잡아다려 가면서 몸판에 맞추어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박음질을 한 후에 시접선은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밑단 15리 봉제가 끝났습니다. 오버록 스티치로 시접선을 마무리를 하고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뒤 안단과 목둘레의 안단을 봉제를 하기 전에 후드 봉제를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드 안단을 봉제를 해야 하는데 끈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저는 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집에 있는 짜투리천을 활용해서 이 천으로 후드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축구멍을 통해서 후드끈을 집어넣은 후에 후드의 안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단축구멍을 통해서 후드끈을 집어넣은 후에 지금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드의 안단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후드의 봉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안단과 몸판에 나머지 봉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 안단과 앞 안단의 옆 네크라인 중심점을 맞추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할 때는 먼저 후드와 몸판을 바느질한 스티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한꺼번에 봉제를 합니다. 한꺼번에 봉제한다는 뜻은 몸판과 후드와 그리고 안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아까 봉제했던 부분을 따라서 그 선분 위에 스티치한 선분 위를 한꺼번에 봉제한다는 뜻입니다. 봉제가 끝나면 겉면으로 뒤집어서 지퍼의 위치가 똑바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으로 뒤집습니다. 안쪽으로 뒤집어서 지퍼가 달렸던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으로 잘라내줍니다. 그런 다음 네크라인을 따라서 곡선 부위가 있습니다. 그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줍니다. 시접은 안단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한 후에 시접선 위에 탑 스티치를 한 번 더 해서 시접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 이 부분을 모두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온 후에 어깨를 고정하겠습니다. 어깨를 안단과 어깨의 시접선을 몇 바늘만 꼬매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양쪽 어깨를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고정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반대쪽 어깨도 안단과 어깨 시접선을 같은 방법으로 고정했습니다. 손목 시보리는 손목 둘레의 70%만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손목 시보리 중앙을 시접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합니다. 이 박음질이 끝나면 가름솔을 합니다. 가름솔 후에 반을 접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시접선끼리 마주보도록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보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양쪽만 합니다. 양쪽만 하고 시보리는 재단을 손목 둘레의 70%만 했기 때문에 손목 시보리는 잡아다려가면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시보리 손목선 박음질 후에는 시접선에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머니는 미리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머니 입구에 3cm 접어서 주머니 입구를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해 놓고 여기를 핀으로 고정한 후에 박음질 하겠습니다. 주머니를 박음질할 때 시작점은 먼저 주머니 입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그런 후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최대한 주머니 가장자리에 가깝게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때도 주머니 입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끝마금을 해줍니다. 주머니 봉제를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자켓 만들기 봉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비디오.